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3월 19일은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용소방대의 날을 축하한다는 선문을 의용소방대에 알리셨습니다. 그 의용소방대를 제가 시작한 것이 볼까요? 제가 의용소방대를 시작한 것이 2018년 4월 9일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를 시작한 것이 그보다 조금 전인 2017년 6월 12일이네요. 제가 처음에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를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했을 때 그 대장님이나 같은 동료 대원분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 학교에서 교편을 맡고 있는 교수가 자율방범대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기껏해야 얼마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대원 몇몇이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거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시간적인 자율도 있으면서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떤 그런 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예,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예,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교육받고, 예,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분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사실 자원봉사 쉽지 않죠. 예, 자원봉사 쉽지 않은데, 그, 어, 자원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 어, 그렇습니다. 그, 원래 이제 대구시에 있는 현풍면이 한 12,000명? 네, 15,000명 내외 현풍면하고 육아면이 합쳐서 15,000명 내외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테크노폴리스라는 큰 도시로 바뀌게 되면서 수만 명의 인구가 갑자기 들어오게 됩니다. 갑자기 들어오면서 사실 작은 면 단위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는 누가 누군지 잘 알고 이웃집 사정도 잘 알고 그런 정감 있고 정이 깊은 어떤 그 마을이었다면 갑자기 이제 큰 도시가 됐으니까 읍 단위로 이제 도시가 됐으니까 나중에 이제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 도시로 기획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경찰 인력과 소방 인력이 많이 부족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 학교에 몸 담으면서 우리 지역과 학생들과 내 가족을 좀 더 잘 보살피고 치안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치안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된 거죠. 하게 됐는데 열악한 어떤 근무 환경이라든가 뭐 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같이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됐고 특히 이제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산불 진화 과정에도 투입이 되면서 정말 몸으로 와닿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뭐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조그만 시골 마을이거든요. 그냥 대학 마을이에요. 네, 시골에 있는 대학 마을, 대학 도시인데 거기도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 업무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뭐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오히려 이제 그 서민분들이 이런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걸 알고
제가 사실은 속으로 좀 부끄러웠습니다. 오히려 저같이 이제 교수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원봉사를 의용소방대원이나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교육받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특히 그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순찰을 같이 돌면서 이웃을 좀 챙겨주고 이러는 건데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작년에 코로나 걸리고 나서는 그 봉사활동이 굉장히 많이 제약을 받게 됐었는데요. 조금 코로나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면서부터 이제 다시 좀 나갔다가,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제 봉사 시간이 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존경스럽다. 본인의 어떤 소소한 일상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그 일부를 또 이렇게 도네이션 한다. 예, 또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거든요. 인력이 없으면 뭐 불을 끈다든지 아니면 그 순찰을 돈다든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이 모여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참 존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이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되고 첫 번째 날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축하 메시지를 전해 오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해 의용소방대의 날을 제정하고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았습니다. 고귀한 봉사정신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오신 전국의 10만 의용소방대원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함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만 명 정도 되네요, 전국에. 사실 평소에는 소방대원 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요 근래처럼 갑자기 이제 그 산불이 뭐 일주일 넘게 장기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산불 진화 요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전문 소방 공무원분들도 지치게 마련이고, 지치면 지칠수록 체력적인 한계, 뭐 장비의 노화, 뭐 장비의 고장, 결함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대체 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와서 잔불 정리라든가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해줄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교육을 평소에 받습니다. 받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역사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받을 때 알게 된 건데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세종대왕은 금화도감 설치로 화재를 상설 관리했고 통행 금지 시간인 10시가 지난 뒤에도 불을 끌 수 있도록 신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했네요. 1915년부터 활동 기록을 남긴 지금의 의용소방대는 1915년부터 기록이 남아 있었네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인 민간 소방관 자격을 갖게 되었답니다. 의용소방대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별로 전국에 3,921곳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관리와 긴급구호, 자원봉사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연인원 126만여 대원이 각종 화재와 사고 현장은 물론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으며 이달 초 발생한 경북과 강원의 대형 산불 현장에는 5천 명이 넘는 대원이 진화 작업과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정부는 의용 소방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3월 19일을 의용 소방대의 날로 명명하고 법정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의용 소방대법을 개정하여 재해 보상과 포상의 실질적인 예우도 가능해졌습니다. 개인 안전장비 확충과 교육 훈련 지원에 더욱 힘을 기울여 의용 소방대원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복리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람과 긍지로 따뜻한 이웃이 되어온 우리 대원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힘써 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9일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뭐 모두 표창장을 포상을 받아도 뭐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훌륭한 봉사정신을 가진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의 축하 말씀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의용 소방대원이나 이 안전관리 관련된 몇 가지 자격증을 따게 됐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실험실 안전. 항상 실험실은 뭐 폭파 사고도 있고 화재 사고도 있고 뭐 다치는 일도 보고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또 소방대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낙동강에서 학생들 배 타는 걸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도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노전 조정이라는 스포츠를 배우긴 했지만 학생들한테 그걸 교육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자격증도 필요하더라고요. 오히려 운동선수 출신들이 자격증이 없이 운동만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이제 모터보트 운전면허 자격증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딴 건데 수상인명 구조원 자격증 그건 2년 동안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럿 자격증 예, 뭐 그런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안전 관리에 대한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를 운반하기 위한 25톤 트럭에 달린 트레라 운전 면허증 등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교육을 받고 나면 항상 느끼는 것이 안전이 굉장히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거고 제대로 배우고 대처하지 않으면 곤란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어, 그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를 보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가 됐죠? 예. 요거는 이제 언젠가요? 이게 2021년 11월 15일 아침이었어요. 예. 작년 가을이네요. 출근하는 길인데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부터 연구 건물까지 대학원 건물까지 출근하던 길인데 한 여학생이 길가에 보도블럭 위에 걸터 앉아서 이제 머리를 싸매고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하다 가다가 이상해서 봤는데 전동 스쿠터가 넘어져 있고 여학생이 이제 거의 반 쓰러진 상태로 이제 뭐 못 가누고 있어서 얼른 차를 세워서 상태를 확인하고 119를 불렀던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조금 놀랬던 것은 출근하는 그 도로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다들 출근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가 9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예, 한 8시 한 55분쯤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바쁘게 지나갔고 케어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어디 신고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저야 뭐 지각을 해도 예,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으니까 차를 세워서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9를 불러서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119를 부르면 방역 때문에 방역복을 착용을 하고 뭐 한다고 약간 좀 시간은 지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심폐소생술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119가 와서 이 여학생을 데리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 그 당시에 탔던 스쿠터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학생을 보내야 되니까 우리 대학원 학생이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병원에 가라.
예, 스쿠터는 내가 대학원 건물에 잘 두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다 깨진 겁니다. 예, 다 깨져가지고 그 전동 스쿠터를 타면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 헬멧도 착용해야 되고 안전 수칙을 지킬 게 굉장히 많은데 예, 그 안타깝게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나치지 말고 그냥 119에 좀 신고라도 좀 해줬으면 예, 하는 바람이 들고 이것이 이제 남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아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교육을 받고 현장에 대한 대처를 해보지 않으면 사실 쉽게 접근하기는 어, 쉽-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 괜찮아 보였을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다른 예는 또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이었어요. 2021년 11월 17일 이틀 후에 이제 우리 대학원 학생 둘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운전해서 가던 길이었는데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고 사람이 이렇게 그 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고구나. 그래서 얼른 이제 자동차를 세우고 깜빡이를 켜고 학생들 내리게 하고 여기 교통정리를 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차는 많이 다녔는데 신고는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신고가 되게 빨리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사건 전부 다 그 119에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빨리 119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당시에 제 차에 이제 그 의용 소방대원 옷이 있어서 그걸 이제 되게 빛을 반사하는 옷이기 때문에 입고 경광봉을 들고 그때 경찰 한 분이 먼저 오셨던 것 같아요. 소방차보다 경찰차가 먼저 갖고 그걸 하나 얻어서 교통정리를 도왔던 거고 보통 이렇게 그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움직이면 그 의료 인력이 오기 전에는 움직이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차량을 통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쓰러졌던 오토바이 한쪽 구석에 이제 세우고요. 그러니까 요 삼거리가 사고가 굉장히 나면 크게 나고 위험한 삼거리인데 하필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뭐 신원조회나 각 의사소통을 하고 소방대가 올 때까지 119 소방차가 올 때까지 좀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 자유방범대 활동을 이제 4년 넘게 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경찰분들하고는 또 안면이 있습니다. 안면이 있어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제 멀찌감치서 차량에 대한 어떤 그런 통제를 하면서 이제 좀 사진을 찍어 본 겁니다. 사진을 찍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 119 소방대원이 환자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이제 그 상태 등등을 파악한 후에 들것에 실어서 보내는 사진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그 거의 다 상태가 마무리됐을 때 어, 그 동영상인데요. 어, 늦은 시간, 이때 시간이 저희가 저녁 먹으러 좀 늦게 갔기 때문에 저녁 7시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7시 전이었고, 하필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가운데 중앙분리선을 넘어서 머리가 반대편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차량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차선, 반대편 1차선을 제가 막고 2차선으로 차량을 보내면서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 15일 아침도 그렇고 17일 저녁도 그렇고 그 지나다니는 차량도 많고 뭐 이렇게 저녁 시간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있었는데
신고는 없었던 거죠. 신고가 늦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 골든 타임 안에 이 119 구조차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요즘은 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발생하면 빨리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큰 사고가 아니었기를 바람하면서 이 땅에 떨어진 것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자리를 떠나서 식사하러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1회 제1회 의용소방대원의 날을 맞이해서 제 경험담과 그 의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의용소방대원의 날을 제정하게 된 계기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의용소방대원의 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 한번 공유해 볼게요. 요거는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거기 홈페이지인데요. 3월 19일 의용소방대 기념일 제정법 행안위 법안 소위 통과해가지고 이게 21년 3월 24일자 소식입니다. 10만 명에 육박하는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그래서 축하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저도 이 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은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한 날. 그래서 3월 19일이 된 거예요. 3월 19일이 3월 의용소방대가 법령이 규정된 날과 119를 합한 날이다.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그 날짜가 정해졌다는 거고요. 예. 그럼 오늘 이상으로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의용소방대원분들과 또 방역 및 산불 때문에 고생하셨던 많은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어, 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예, 간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